아니 그 차 안에 gat혀 있는 시민 네. 입장에서 시민 김용남 씨의 불만인 거죠. 아니 청와대에 그냥 네. 있으면 관저나 직무실에 있다가 거기는 그렇죠. 옆으로 청와대 가는 거니까. 관내에 있는 영비관이니까 네. 그렇죠. 이게 교통 통제는 뭐 의원들은 없죠. 전혀 해당이 없는 거고 대통령이 사진 보면 네. 영빈관에서 요새 계속 그러니까 청와대 원래 영빈관? 용산으로 네. 옮긴다고 한 뒤로 모든 거의 오만찬 중요한 이 행사들은 영빈관을 그냥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공간이 돼버린 네. 것 같아요. 이제 아. 보안은 다 해제가 됐고, 근데 네. 영빈관은 계속 또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용산에서 나중에 다음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거나 다음 대통령이 또 여기서 나오게 되면 용산을 그냥 쓸 것인가? 네. 그것도 또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용산 다음에 어느 대통령이 뽑히더라도 지금 대통령실 위치를 계속 쓸 쓰기가- 가능성보다는 청와대로 다시 다시 들어와요? 청와대로 옮길 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그래요? 훨씬 높아 높다고 보여요. 봐야죠. 오. 근데 네. 물론 네. 이게 다 개방이 되고 보안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대대적인 아. 보수를 한다든지 또- 뭘 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저런 행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네. 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다른 장소를 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정도 공간이 나오는 데가 대형 호텔의 연회장 맞아요. 정도가 있을 것이고 뭐 영빈관은 공간이야 충분하지만 네. 근데 대형 호텔을 빌려서 하기에는 국민들의 눈도 있고 비용도 또 크죠. 네.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지금 큰 행사가 있으면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인데 저도 며칠 전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네. 이제 방한을 방한을 했을 했잖아요. 때. 네. 아 거기 신호 대기하는데 걸려갖고 방송 저도- 늦은 정말 열받더라고요. 이게 처음엔 영문도 몰라. 근데 수십 분이 걸리는 거야. 금방 갈 거리인데. 갈거리를 근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런 행사를 하면 네.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 차 안에 갇혀 있는 시민 네. 입장에서 시민 김용남 씨의 불만인 거죠. 청와대에 그냥 네. 있으면 관저나 직무실에 있다가 거기는 그렇죠. 옆으로 청와대 가는 거니까. 관내에 있는 영비관이니까 네. 그렇죠. 이게 교통 통제는 뭐 의원들은 없죠. 전혀 해당이 없는 거고 대통령이 그 받는 건데 교통 통제가 되는 건데 차 안에 한 몇십 분 갇혀 있어 보세요. 열받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이번 선거할 때 용산에 갔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얘기예요. 용산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교통 문제 교통통제.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은근히 그게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 있다가 이게 나온 이유가 있긴 있잖아요. 이거 아니, 너무 소통을 한다고 부중궁- 부중거리여서 네. 소통한다고 차라리 해서 경복궁 나왔죠. 같은 데로 옮겨. 뭐. 경복궁은 안 되죠. 정말 궁으로 구청궁궐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용궁입니까? 그건 안 된다. 아니 그런데 실제 청와대 영빈관만한 네. 장소가 없대요. 없어요. 예, 탁현민 의전 비서관 말이 네. 그 우리 저 서울 시내에 있는 큰 호텔들도 영빈관만큼의 견적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사실은 영빈관 말고는 별도의 공간이 없는 것이나 네, 마찬가지다. 그래서 애시당초 뭐 갑자기 느닷없이 용산으로 갔는데 정말 설명 불가한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대통령의 직무실과 대통령의 관저가 이렇게 몇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네. 우리가 잘 아는 뭐 미국의 백악관 네. 붙어 있잖아요. 붙어 한 있죠. 건물이잖아요. 네, 네. 한 건물 네, 안에서 네, 네. 그 살면서 직무실도 네. 그 건물 같은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네. 대부분은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차제에 그러다 보면 그냥. 네, 이게 퇴근한 느낌 못 받거든요. 거기 집에 퇴근하고 있긴 해야 싶다. 되죠. 집과 직장이 아. 붙어 있으면 출근하고 네, 싶다, 우리 퇴근하고 싶다. 기자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직주 그런 분리. 겁니다. 우리 최 기자도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그 저요? 전 진짜 행복한데. 왜냐면 회사 바로 앞에가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퇴근해도 주거의 유일한 그 저는 가치는 직주일치라고 생각해서 아니 기존의 청와대 그 본관의 직무실하고 네. 대통령 관저하고 그래도 네, 걸어가려면 걸어가려면 꽤 걸려요. 걸어요. 차제에 그냥 헌법을
바꿔서 네. 세종시로 싹 다 이사가는 아, 방법으로 전부 예, 다 다 예, 어차피 지금 뭐 보안도 다 어렵고 하니까 네. 기왕에 이렇게 그것도 되는 거 방법이겠죠. 아이디어네요. 예, 어. 예, 개헌해서 진짜 어차피 개헌도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건 개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 헌법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네. 저도 법조인 된 지 이제 30년 넘었는데 예.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 그런 관습 헌법이 과연 있어? 관습헌법. 네. 아하. 그건 그렇죠. 좀 이상해요. 네. 그 결정은. 네. 대법관들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때 집이 다 헌법재판관들이 서울에 네. 어쨌든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논리로서 관습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네. 수도 이전한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네. 네, 많죠. 아니 그럼 그 나라는 관습헌법이 없어서 아니요 일단 우리나라 명문으로 헌법 안에 그 내용이 있다고 하면요 그거야 뭐 인정할 네.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네. 관습적으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게 관습 형성되어 있다? 아 그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네네. 어떻게 이거 안중현 얘기를 던졌는데 이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이거 한동훈 전